아픈 날개로는 멀리 날 수 없겠죠. 우리 몸의 날개인 어깨, 100세까지 튼튼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석현입니다. 오늘은 손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간 동안에 키보드를 치는 사무직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손목을 많이 비틀어서 움직이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장기간 동안에 손목을 바닥으로 향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운전을 하시는 운전 종사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손목 통증,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통증 중에서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이름이 많이 긴데요. 이 이름처럼 해부학적 구조도 복잡하게 생긴 구조물입니다. 이에 앞서서 손목의 척측, 새끼손가락 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구조는 원위 요골, 척골 관절, 그리고 원위 수근 척골 관절, 그다음 마지막으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 수근골과 그 다음에 원위 척골 사이에 존재하는 연부 조직입니다. 그 모양이 삼각형과 비슷하다고 해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루는 구조물은 앞뒤 원위 요척인대, 그리고 반월판이 있고, 그다음 척수 신건의 하부 건초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삼각형 모양이 이루어졌다고 하여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고 칭하고, 이 구조물의 역할은 수근골을 받쳐주면서 척골 부위의 안정성을 유지해서 요척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복잡하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구조적으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얇기 때문에 작은 외상, 비틀거나 보통은 넘어지면서 손목을 딱 짚었을 때 통증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손상이 유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얇은 인대가 파열되기 때문에 손목 관절을 돌렸을 때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리하여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골과 척골 사이에 척골의 높이가 더 높아지는 양성 척골 변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손상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작은 외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보통은 요골과 척골의 위치가 비슷하지만 이렇게 척골이 더 위로 올라가는 경우, 보통은 2.5mm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양성 척골 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 있으신 분은 딱 그 증상을 알 수 있을 건데요. 손목을 딱 틀었을 때 뜨끔하면서 척골의 원위 부의 압통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힘을 주면 통증이 생겨서 주먹을 쥐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주먹을 쥐고 돌리고 주먹을 쥐고 돌리고 했을 때 척골 부위가 뒤로 빠지거나 흔들리는 아탈구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소견은 보통 가장 우리가 수술적 치료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는 발론먼트 테스트라고 하여서 환자분의 손목의 엄지손가락에 있는 부분에 손목은 고정을 하고 척골 쪽에 있는 부분에 척골의 머리 부분을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위 척골 수근 관절 부위에 불안정성이 있으면 그 부위에 압통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발론먼트 테스트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의학적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손목을 과신전시킨 다음에 척축으로 돌렸을 때 서서히 통증이 생기는
이제 척골 충돌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책상을 짚고 갑자기 짚고 딱 일어났을 때 척추 부분에 통증이 생기는 프레스 테스트. 다음으로는 이제 피아노 건반처럼 척골 부위를 딱 눌렀을 때 떼면 다시 또 올라오는 피아노 건반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척골 부위에 함몰된 부분에 압통이 생기는 포베아 사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정형외과에서 기본적인 단순 방사선 검사로 척골 양성변이나 관절의 상태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상이 있으면 뼈를 좀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전사나 단층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MRI 검사인데요. MRI 검사를 통해서 인대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의 손상의 정도나 그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꺼멓게 이어지는 부분이 인대인데 척골 부위에 연결되지 않은 가장 흔한 이제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RI 사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얇은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 알아보는 것은 관절경으로 실제로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경은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이제 압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진찰 결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발론먼트 테스트가 가장 중요한 진단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주 이상의 분무 고정을 하고 확실하게 발론먼트 테스트의 양성이 나오는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던 우리 환자분이 있을 때는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관절경 수술을 이제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경 수술은 보통은 이제 뭐 부위 마취나 아니면 전치 마취를 해서 수술방에서 이제 마취를 건 다음에 작은 이제 절개 구멍을 대략 2mm에서 3mm 정도 작은 절개 구멍을 넣어서 관절경을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진단 카메라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척추 인대에 있는 부분에 또 작은 절개를 해서 이제 검사 도구를 삽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진단의 검사가 있습니다. 먼저 트램폴린 테스트라고 해서 이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팽팽하게 지금 그림처럼 팽팽하게 햄먹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딱 눌렀을 때 정상적인 소견은 반발이 되어서 팽팽하게 튀어 오르는 소견이 보이지만 이제 검사 장비를 넣었을 때 움푹 커지거나 반발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손상이 있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이제 딱 검사 장비를 넣어 가지고 당겨 봤을 때 정상적인 소견에는 당겨오지 않고 충분하게 탄력성이 있지만 탄력성이 없이 약한 힘으로 당겨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손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가 다 양성인 경우에는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얕은 부위와 깊은 부위가 있는데 얕은 부위, 깊은 부위 다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는 봉합이 필요하구나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트램폴린 테스트는 양성이지만 후크 테스트는 음성이다. 이런 경우에는 깊은 층은 아직 연결되어 있고 얕은 층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검사상에서는 이제 후크 테스트는 이제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가 있었는데 그러면 분류를 어떻게 할까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분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류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이 있었을 때 분류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분류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왜 중요하다고 하면 분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분류한 팔머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크게는 외상과 그리고 퇴행성 변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상인 경우에는 그 위치에 따라서 중심부 그리고 척골 부위 그리고 원위 인대 부위 그리고 요골 부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손상되는 부분은 타입 1B라고 해서 척골 부위의 인대가 떨어져서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중심부에 손상이 있는 1A 타입, 그리고 척골 부위에서 떨어지는 1B 타입, 그리고 요골 부위에서 떨어지는 1D 타입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원위 부위 인대 손상이 있는 1C 타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발생하는 1B 타입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관절경 봉합술을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골 터널을 뚫어서 인대를 봉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치 마취나 부위 마취를 통해서 환자분은 누워있는 상태가 되고 팔꿈치는 굽혀진 상태에서 관절이 좁은 관절이기 때문에 이 관절이 충분하게 벌어져야 되니까 견인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손가락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에 고리를 걸어서 견인 장치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간격을 띄웁니다. 그런 이후에 한 2mm 정도 되는 절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관절이 충분하게 부풀릴 수 있도록 생리식염수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후에 작은 절개통에서 관절경을 넣고 관절 안을 먼저 관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척측의 인대 바로 앞에 검사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3mm의 작은 절개 구멍을 뚫고 관절 안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의 손상이 확인됐다고 하면 척측에 약 3cm 정도의 절개선을 뚫어서 안에 기구를 넣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관절경으로 관절 내부를 확인하면서 손상된 부위에 충분하게 봉합을 할 수 있는 부위를 확인하려고 가이드를 먼저 삽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손상된 부위를 확인하고 먼저 관절경 봉합을 위한 가이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이드가 없으면 봉합 실질 통과가 될 수 있는 이 금속 핀이 정확한 위치에 뚫으려고 하면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 없으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이 포인트에서 핀이 들어가면 충분하게 봉합할 수 있는 위치에 이 가이드 핀이 나오기 때문에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봉합 이 가이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가이드 핀으로 우리가 봉합할 위치를 확인했다고 하면 가이드가 통과하고 그 이후에 봉합 나사못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안에 구멍을 더 확공하게 됩니다. 확공된 터널로 가이드 핀 사이에 봉합 나사못 실을 이용해서 관절명으로 통과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한 가닥만 되게 되면 얇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충분하게 실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틀면서 트위스트 시켜서 반대쪽에서 이 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딱 트위스트 된 실이 확인이 되면 이 반대쪽의 구멍에서 실을 뽑습니다. 뽑은 다음에 한 가닥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을 뽑고 난 이후에 충분하게 떨어진 공간에서 와이어를 다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거리가 충분하고 잘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처음에 뺐던 실과 두 번째로 나온 와이어를 같이 바깥쪽에서 뺀 다음에 이 와이어를 통해서 실을 이렇게 루프, U자 모양으로 빼게 되면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는 이 면으로 충분하게 뼈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접촉면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자 모양을 뗀 다음 이 실 자체가 뼈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루프로 된 것을 척골 부위에 이렇게 절개한 다음에 안에
봉합 나사못으로 이렇게 뼈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뼈 주변에 이제 구멍을 뚫어야 돼가지고 드릴 가이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가이드를 안전적으로 고정시키고 그쪽에다가 봉합 나사못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든 다음에 앞서 나온 U자 모양의 실을 뼈에다가 부착시켜서 이 부위가 탄탄하게 고정시키면 이후에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는 뼈에다가 붙기 때문에 앞뒤의 원위 요척 관절의 안정성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은 제가 실제로 수술하는 환자의 수술 전과 후입니다. 10분 할게요, 10분. 수술 전 사진에서는 앞뒤로 흔드는 발론먼트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와서 불안정성이 보이지만 수술 후 동영상에서는 이제 앞뒤로 흔들었을 때 발론먼트 테스트 음성이 나오는 좋은 결과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수술에서 치료 결과나 수술 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론먼트 테스트의 음성이 된다, 양성이었다가 음성이 되는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면 수술은 잘 되었고 만족스럽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우리가 재활기간은 보통 수술 후에 4주간 분목 고정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위 요척 관절은 이렇게 비트는 트위스트하는 이제 회내와 회외 이렇게 돌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척골과 요골이 비틀어지면서 인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6주간은 돌리는 동작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말했을 때 4주 동안에는 보통은 이제 통기부스를 합니다. 완전 기부스를 해서 비틀지 않게 하고 대신에 손가락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4주 지나서는 굽히고 펴고는 허용을 하지만 이후에 추가적으로 2주 동안은 더 돌리는 것을 조심하여서 6주가 되었을 때 충분한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그때 돌리는 동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6주부터 3개월까지는 손목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일상생활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봉합술을 한 이후에는 MRI 결과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인대는 탄탄하게 잘 붙어 있고 이 공간에 뼈 터널이 형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안쪽에 뼈가 다 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환자는 충분하게 관절 운동이 다 되고 굽히고 펴고도 다 되고 이렇게 돌리고 안쪽으로 돌리는 것도 충분하게 관절 운동 제한 없이 잘 회복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인 사진입니다. 다음은 척골 충돌 증후군입니다. 앞서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급성 외상, 넘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외상으로 인한 파열이었다고 하면 지금 척골 충돌 증후군은 이제 퇴행성 변화, 과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근부 척축에 과도한 하중이 반복되면서 통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고 관절 운동 제한이 생기거나 이렇게 주먹을 쥐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척골과 요골의 위치는 이제 평행하는 게 좋겠지만 정상적으로 2.5mm 이내에서는 크게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5mm 이상으로 가게 되면 척골과 수근골 사이에 하중이 42% 정도로 반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힘줄 자체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골 골절이 있었거나 그리고 팔꿈치가 골절되면서 이제 골간막이 손상되는 경우 원위 요골에 충격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척골 충돌 증후군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골의 성장이 제한되어서 모양이 비틀어지거나 원위 요척골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렇게 척골 충돌 증후군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손목을
주먹을 쥐고 비틀고 돌리고 하는 그런 힘을 계속 많이 주게 되면 퇴행성 변화를 좀 더 가속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별 진단으로는 뭐 힘줄염이나 관절염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척골 충돌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것은 증상이지만 우리가 명상과학적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검사를 할까요? 먼저 엑스레이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척골 양성 변이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수술을 한다고 하면 이 차이가 났을 때 수술 후에는 얼만큼 줄이면 될까 이렇게 수술 전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척골과 월상골이 충돌되면서 생기는 안에 뼈가 이렇게 하얗게 구멍이 생기는 이제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관절의 관절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을 때 엑스레이를 찍을 때 그냥 단순하게 찍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보려고 하면 이렇게 어깨를 붙이고 팔꿈치는 펴진 다음에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쥐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먹을 쥐었을 때 척골이 더 양성 변이가 더 심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생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쉬세요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증과 부종을 호전시키기 위해 진통소염제 복용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생계나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활동하시는 게 낫고 비틀어서 돌아서 바닥으로 향하게 되면 척측에 하중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압박이 더 심하기 때문에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들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관절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리고 척골 수근 인대 부분의 압력도 긴장도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결과 좋은 방법은 척골 단축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척골 수근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척골 수근 인대 부분에 어떤 탄력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을 충분하게 탄력을 주는 효과도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처럼 척골이 요걸보다도 좀 더 양성 변이가 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월상골과 부딪혀서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뼈를 보통 3mm 이상 자른 다음에 길이를 충분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골과 수근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이부에 낮춘 다음에 3.5mm 압박 금속판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면 보통 1년이 지나면 뼈가 다 붙고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1년 뒤에 다시 또 금속판을 빼게 됩니다. 그렇지만 통증에 효과가 있는 반면에 절골된 그 뼈 부분에 분리압이 있는 경우도 보통 100명 중에서 한 5명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년 지나서 뽑으면 그 확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중안부를 자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관절면에서 보통 4cm, 5cm 아래 부분을 자르는 것이 나중에 분리압이나 환자분의 통증에 대해서 큰 문제 없다고 보통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나 MRI 상에서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증상 없는 부분이 더 많고 증상이 있더라도 대부분 4주 정도 부분 고정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좋아진 결과가 좋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프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무리해서 비틀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제 손목에 무리하는 운동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손등이 가급적이면 아래로 가고 손바닥이 하늘로 가는 자세를 계속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그 전에는 충분하게 관절을 풀어주고 손목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근육이나 관절의 긴장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튼튼한 날개를 달아드릴 어깨는 날개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